지금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환율입니다. 어제 채찍과 당근을 모두 써가면서 정말 오랜만에 환율이 내려갔고 비교적 환율을 안정세 접어들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있습니다. 특히 경제사령탑인 김용범 정책실장은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여권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저희 코스피 3,200 정도라고 하는데 소위 PBR이라고 하죠. 주가 순자산 비율이 우리나라 얼마인지 아십니까? 10 정도 안 되네. 1.0입니다. 예, 당시에는 뭐 해당 수치를 몰라서 해프닝이 있었었는데 저게 또 해프닝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는 비판도 있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구윤철 부총리는 아예 안 보이고 김영모 실장은 말뿐이다. 부동산 대책 경제 관련 출신이 주도했다가 여론 악화되니까 환율 문제도 너무 늦었다라는 취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정말 이 경제사령탑에 대한 우려가 솔직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확하게 이 현재 어떤 처하고 있는 상황 인식이 제대로 돼 있나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예. 자, 일시적인 지금 환율이 올라갔죠. 워낙 올라갔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는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밖에 예. 없습니다. 지금 벌써 이러니까 지금 달러를 엄청나게 사모은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달러의 이 문제는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서 매년 200억 달러를 지금 미국에다가 갖다 줘야 돼요. 예. 또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 국내에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구조적으로 또 그 근본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지금 경쟁력이 굉장히 상실돼 있어요. 예. 우리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 기업들을 옥죄는 법 때문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지금 점점 상실돼 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있어야 수출도 많이 하고 외화가 들어올 텐데 그게 없는데 지금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땜질 처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환율 문제에 대한 근본적 인식이나 이것도 부족할 뿐더러 예. 대통령이 지난번 업무 보고에서 사실은 중요한 문제를 놔두고 뭐 생리대 가격이 어쩌니 뭐쩌니 이런 것만 가지고 지금 접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적인 문제만 가지고 계속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니까 이 큰 문제에 대한 해결은 없는 겁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 방법 없다. 환율 문제 뭐 해결 방법 없다. 자,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으면서 다른 문제에 대한 해결만 이야기를 하면 예.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장윤미 대변인 혹시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미국 주식 하세요? 아니요. 안 하십니까? 네.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국내 주식으로 들어오면 세제 혜택 주겠다 비과세 어제 얘기했는데 이게 뭐 안 하고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게 서학개미들에게 별다른 유인이 안 될 수 있고 이게 그러면 세금으로 들어올라 국장으로 들어올라는 유인이 다른 구조적인 문제여야 되는데 갑자기 뭐 세금 인센티브 준다고 그들이 움직이겠나 이거 전형적인 탁상공론 이런 비판도 있어요. 여러 고민이 여권에는 있습니다. 사실 서학개미라고 지칭하는데 지금 이 미국 장 이렇게 투자되는 비용이 전 대비 2배 가까이 늘기도 했고 24시간 주식 거래가 또 허용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국내 투자 요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해외로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 주신 대로 세제 개편으로 어떤 세금적인 혜택만으로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각도로 고민이 상당히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저게 다는 아니고 추가 대책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단순히 저걸로 이제 국내로 달러를 들여오는 유인이 될까에 대한 의문부호도 있어요. 당내 일부긴 합니다만 쓴소리도 있고요. 과거 야당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환율의 문제의식이 심각했는데 왜 지금은 이런 일체 언급이었냐라는 비판도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환율이 폭등을 해가지고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재산이 7%씩 날아가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할 뻔했습니다. 온 국민이 고통스러워할 뻔했습니다. 온 국민이 절망하고 나라가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할 뻔했습니다. 야당 대표 시절 환율 1,400원에도 국가 경제 위기를 외치던 사람이 집권 후 1,480원을 넘긴 상황에서는 입을 꾹 닫았습니다. 정작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환율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는 게 지금 위기감을 들게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야당의 얘기 중에 하나는 환율 방어하기 위해 국민연금 건드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비판도 하고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 환율이 이렇게 높이 뛰는 거는 크게 한 서너 가지인데 첫 번째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너무 심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나쁘고요. 세 번째로 우리나라는 매년 200억 달러씩 예. 3,500억 달러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뭐 노란봉투법이니 상법 개정이니 해가지고 외국 투자가 안 되니까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기사 보니까요. 보건복지부하고 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국민연금 환해지 TFT 만든다고 그랬단 예. 말이에요. 이거는요 선진국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국민들의 노후 자산을 이런 데 동원할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준봉 교수님, 네. 이거 실제로 한답니까? 검토 중이란 겁니까? 뭐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밝혔어요. 왜냐하면 마치 이게 하는 것처럼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실행하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기재부에서도 이걸 실행한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국민연금을 가지고 환율 방어에 동원한다 이런 얘기는 사실이 아니고요. 예. 뭐 이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굳이 따지자면 민변 검토처럼 이것도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뭐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뭐 하지 않을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해요. 예. 다만 이제 이런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누가 뭐래도 경제 쪽은 첫째도 둘째도 환율 잡기일 텐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위까지 만나봤습니다.